경상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11도, 습도는 80%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8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 세계의 눈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회담은 제자리 걸음이었던 비핵화 문제와 북러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러시아는 공공연히 이번 만남 핵심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에서도 두 정상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육자회담 재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속내는 무엇일까요? 한반도 평화 국면에 있어서 러시아의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 러시아 패싱은 안 된다. 이거 아닐까요? 한편 정상 간 대화를 통한 탑다운식 해법을 원하는 미국이 러시아의 이런 구상을 쉽게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노딜로 끝났던 포스트 하노이 이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전격 교체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선도적으로 교착 상태를 풀어가려는 의지가 읽힙니다. 미국이 고립시킨다고 우리가 백기 될 것 같으냐. 선택지는 많다. 이렇게 웅변하는 것 같습니다. 고립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대북 강경책이 아닌가 싶네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생방송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 계정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는 소란스러웠습니다.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을 관철하려는 여야 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로 치달았는데요. 자,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회의장 곳곳 문을 걸어 잠그고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어요.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 속 인터뷰에서는 북러 정상회담 후기 좀 더 소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애청자이기도 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연결하겠습니다. 나오시나요? 네, 연결합니다. 예. 자, 이어서 잠시 뇌에 휴식을 주는 시간, 책의 맛 맛보겠습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 정선태 국민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힘차게 달리는데요. 오늘도 함께하실 거죠? 김용민 라이브.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보임하려는 바른미래당. 네, 이게 제동이
걸릴 상황이었죠. 막아달라라면서 자유한국당 대부대가 문희상 의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어제요. 문희상 의장은 요청도 설득도 아닌 한국당 의원들의 물리력을 동원한 압박에 진노를 표시하고는 의장실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 나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스크럼을 짜요. 어디선가 여성 의원들이 막아야 돼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임이자 의원이 나타나 양손을 벌려서 문희상 의장에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이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이 임이자 의원 볼을 만집니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문희상 의장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서 임이자 의원과 국민이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문희상 의장의 성추행을 주장하면서 임이자 의원을 두둔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게 또 다른 논란을 자아내고 말았습니다. 두둔한다면서 임이자 의원을 더 모욕했다는 것이죠. 이채익 의원의 문제 발언 들어보시죠. 저도 좀 키가 좀 작습니다. 키 작은 사람은 항상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 트라우마랄까 좀 열등감이 있다고요. 정말 결혼도 포기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온 어떻게 보면 올드미스입니다. 못난 이미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조롱하고 수치심을 극대화하고 성추행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문희상 의장의 행위는 성추행일까?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추행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 임이자 의원이 왜 손을 대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손을 대면 성추행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률 용어가 쉽지 않은데 문희상 의장의 행위에 성적인 매개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그 문희상 의장 연관된 이미자 의원 성추행 논란으로 해가지고서는 좀 시끄러웠습니다. 강제추행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까? 성추행, 성희롱 이것은 그 성을 매개로 한 또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네. 어제 그 상황은 수십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들어왔어요. 예. 제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딱 두 마디 이미자 의원께서 손대면 성추행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뒤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성추행이냐라는 아마 문희상 의장님의 그 제스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당시에 복부에 손을 댔다면 왜 손을 대세요? 이렇게가 돼야 될 텐데 손을 대면 성추행이에요 라는 그 표현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 상황이 중인환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심지어 언론인들까지 지켜보는 상황에서 성적인 매개가 있을 턱이 없죠. 네네.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바른미래당 수뇌부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신환 의원을 최입의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니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7층 의사과를 점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보임서를 제출할 수 있었을까? 서류 제출이 불가능해지니까 팩스로 대신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과는 어젯밤 사보임서를 팩스로 제출해도 무관하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6년 발간된 국회법 해설집을 올리면서 회기 중에 위원을 교체 못한다는 국회법 48조 6항은 정치개혁법안이라면서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집중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4월 임시회면 4월 임시회에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했다가 그 4월 임시회 안에는 교체를 못한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동일 회기 내에 교체 금지라는 지지로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기회는 길기 때문에 30일 이내에는 교체 못한다. 그리고 임시회 같은 경우는 그 임시회 안에서는 임명했다가 교체했다가 하지는 못한다. 이런 지지로 만들어진 조항이고 다만 여기에 이제 동일 회기 교체 금지라는 건데 동일이라는 단어가 지금 법조문에 빠진 이유는 그냥
법사위에서 자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빠진 거고요. 결국에 법 해석상으로는 오신환 의원은 사실 작년부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때 그 위원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48조 6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기회의 경우에 30일이 넘으니까 30일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고 네. 임시회는 어차피 30일이니까 딱 날짜를 못 박은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임명된 위원이 교체될 때에 그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김관영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목욕탕에서 만나자고 해서 오신환 의원을 만나서 4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설득했지만 안 됐다면서 이후에 연락할 일은 없었고 사보임 제출은 미안하다고 자신이 오신환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들은 손학규 대표까지 해서 다 퇴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 용의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대선 주자까지 하신 분으로서는 저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네. 뭐 본인이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네. 4시간 넘는 마라톤 의원총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합의안 추인하는 과정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지난번에는 제가 비밀 투표를 하자고 그랬더니 왜 비밀 투표냐 기명 투표를 해야지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네. 또 그저께는 비밀 투표를 요구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도 받아들여가지고 비밀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3분의 2에 해당되는지 과반으로 이걸 정할지도 먼저 표결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표결을 했고 네. 어쨌든지 어렵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마지막 표결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승복하고 받아들이기로 하고 표결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표결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결과를 존중하고 네. 본인의 생각과 다소 다르더라도 결정을 따라주는 것이 당의 단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극단적으로 이렇게 행동들을 하시니까 대단히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사퇴할 용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어제 저희가 문병호 전 의원과 인터뷰했죠. 바른미래당 소속.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굳은 꼴 더 이상 보지 말고 나와서 평화당과 합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문병호 전 의원 택도 없는 소리라고 했던가요? 하여간 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호남 자민련이 되는 길은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자,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유승민, 안철수 다 같이 자유한국당과 만나는 길로 갈 것이다. 손학규 대표와 호남 의원들 다 털고 평화당으로 와야 한다.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전망한 바른미래당의 미래 들어보실까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부입니다. 근데 나오면은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표했던 당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서 같이 싸우고 있으면 지금 뭐예요? 아마 바른미래당 창당 후 오신환 의원이나 이렇게 언론의 각광을 받는 것은 아마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학규 대표와 함께 그 지도부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는 것은 안철수, 유승민 두 그룹이 이제 바른미래당을 만든다면 이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어떻게 하면 총선까지 계속 갑니까? 어떻게 됐든 예. 보수태연합 한국당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한국당 공천을 받아야 유승민도 대구에서 국회의원 되고 또 안철수도 기왕이면 그 보수당에 가서 한번 대권 후보가 돼볼까 하는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한국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총선이 가까워지면은 또 그러한 것이 녹여 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배우 윤지호 씨의 돌연 출국 논란의 촉발점입니다. 윤지호 씨는 자신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문제 삼은 김수민 작가를 맞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채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어제요. 출국 과정에서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내가 아이돌이냐, 가해자, 저런 분들이 기자라는 게 창피하다. 그 열정으로 뭐라도 좀 하라.
기사 좀 똑바로 써라. 이렇게 취재진을 향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오셨어요? 저 범죄자예요? 장난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언제부터 저 이렇게 취재해 주셨어요? 진짜 감사하다. 맞고소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당연히 맞고소 해야죠. 제가 한국에는 언제 다시 갑자기가 아니라 4월 4일부터 저 엄마 아프시다고요. 윤지호 씨는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을 출판하면서 인연을 맺은 김수민 작가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수민 작가의 변호인은 윤지호 씨가 보았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김수민 씨의 폰으로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 장자연 씨는 결코 목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윤지호 씨는 김수민 씨의 폭로를 조작이라고 하고 김수민 씨에 대해서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윤지호 씨는 장자연 씨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다.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 펀딩도 하고 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장자연 문건을 처음으로 보도했던 김대호 기자도 윤지호 씨가 문건에서 40명에서 50명가량의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았다고 한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재수사위원회에서 저도 역시 이번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박훈 변호사가 소장 접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방송 인터뷰 생방송 중이지만 이러한 그 A4지 2장에 빼곡하게 적혀진 40-50명의 명단 혹은 30명의 명단은 제 목숨을 걸고 보지 못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목요연한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의 이름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건에는 뭐가 존재했던 겁니까? 문건의 내용 속에서 상황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직함 혹은 이제 특정은 가능한 거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윤지호 씨는 뭐라냐면요.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증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기가 되게 쉽거든요. 저도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이 과연 누굴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 부분은 과거사 진상재수사위원회에서 확인해도 실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죠. 교체된 사개특위위원 최이배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 밖으로 못 나오게 막느라 갇혔는데요. 결국 112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산울림의 문 좀 열어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북러 확대 정상회담이 종료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북러 간에 지금 분위기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8581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 출석합니다. 하루 종일 비가 와서 그런지 마음까지 우울해지네요. 김용민 라이브를 들으면서 위로 받아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위로를 드려야겠네요 제가.
자, 오재원님 오늘 김원준의 노래 쇼 신청곡으로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예 어쩌죠? 딴 노래가 나갔네요. 자, 우리 김원준 씨가 KBS 2라디오 해피 FM 6시부터 진행합니다. 거기다가 한번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좋아하실 겁니다. 3605번 쓰시는 분 윤지호 씨는 국민이 지켜줘야죠. 이런 문자 보내셨어요. 예. 자, 5시 25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윤여은 씨. 네, 빗길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상남 6터널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신갈분기점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수원부터 2km가량 밀립니다. 반대 서울 쪽은 남사에서 오산과 기흥 동탄에서 수원, 또 신갈분기점과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조암에서 송산마도까지 18km가량 밀리고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일산에서 자이로와 김포요금소에서 송내 또 조남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일산 쪽은 남양주에서 송파까지 길게 밀리고요. 이후로는 성남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 지나 청계터널까지 또 조남분기점에서 도리분기점과 시흥요금소에서 송내 그리고 김포에서 자이로까지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브로한 뉴스를 돕시다. 이게 이 샵 얼마 알려주는 건 없는 집만 그런 거예요. 없는 집만? 예. 그래도 문자 하나라도 받아보려고. 김용민 라이브는 청취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없는 집이 있는 집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목요일인데요.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지금 창틀 회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틀 회견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점거한 최입의 의원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의원실 안에 갇힌 최입의 의원이 창틀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 특위위원으로 교체된 최입의 의원 고생이 많네요. 그나저나 방 안에 화장실이 있을까요? 네, 아무튼 저도 창문 틈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입의 의원님, 김용민 라이브의 석석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감금 저는 문제 없습니다. 창문을 뜯어서라도 탈출해 볼란께. 네, 말씀드리는 순간 최입의 의원이 6시간 만에 의원실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마디 더 하신다고요? 노래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려진 창문 틈 사이로 나는 인터뷰했지. 바이브레이션까지. 예.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긴박했던 6시간 방탈출? 아니 의원실 탈출 게임? 네, 시사평론가 오창석, 김수민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순서 들어가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검찰의 구형인 거죠. 자, 1심 선고 공판, 그러니까 재판장의 판결은 아마도 다음 달 말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검찰이 구형하면요. 오늘 결심 공판이 있어서 징역 1년 6월 그리고 벌금 600만 원.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이. 자,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시한이 6월 10일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판결이 나와야 할 것 같아서 다음 달 말쯤에 나올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는 금고 또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은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구형대로 이렇게 판결을 한다면은 그대로 재판부가 인용한다면은 지사직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근데 이재명 지사는 재판 과정에 불만이 없었느냐는 오늘 취재진 질문에 검찰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한 속보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정치권 뉴스부터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결국 허가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에서 사보임에 반대하는 유승민, 유이동, 오신환, 이해운, 지상욱, 하태경 의원 등등이 국회 의사과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인편으로 이 사보임을 접수를 바른미래당에서 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국회 사무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보임 신청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를 통해서 접수를 해야만 했었고요. 그리고 보내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네. 결제하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제 의장실에서의 한바탕 소동 때문에 문희상 의장이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결제를 병상에서 했어요? 예, 결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네. 하여간 어떻게든 저지해 보려고 자유한국당이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죠. 오창석 평론가. 자유한국당이 이제 현재 물리적 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국민들이 마음 졸이면서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다 통과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결사항전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었던 회의장들을 점거하고 있고요. 특히나 정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445호와 지금까지 사개특위를 열어온 245호 회의실 또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220호까지 세 곳 모두 점거 농성 또는 물리적 저지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60여 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세 조로 나뉘어서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110석 되잖아요. 네. 60명밖에 그렇게 동원이 안 됐을까요? 이게 사실은 지금 전당적인 투쟁을 그렇죠.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60명 정도가 지금 이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혹시 이진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진. 네. 그렇죠. 야구도 그렇죠. 일진이 있고 이진이 있듯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사보임과 사모임을 헷갈린 거 아닐까요? 라고 하셨어요. 바른미래당이. 예. 자, 바른미래당의 이제 새 사개특위위원이 된 최이배 의원 오늘 창틈으로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창틈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까 앞서서 꽁트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예, 이거 갇힌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방에.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 내내 최이배 의원실에 머물렀고요. 처음에 최이배 의원실에 들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최 의원을 국회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당의 입장을 설득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이배 의원도 처음에는 그렇다면 같이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한동안 한 서너 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후 1시간 넘어서서 최 의원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지금 점거하고 있고 본인이 갇혀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실제로 경찰과 소방관까지 다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출 작전을 폈다라고 결국 감금 상황이었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급기야 이제 계속 갇혀 있으니까 기자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창틈으로 창문을 열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다. 라는 방침을 최이배 의원이 밝혔고 그리고 의원실 관계자가 얘기만 해라. 창문을 부숴야 한다면 부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러면 다치겠다 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최이배 의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경제민주화를 앞장서서 외쳤던 분 정도로는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한진 주총에 방문해서 재벌을 상대로 항의 발언을 하면서 실시간 검색어 또 상위에 오른 적도 있었죠. 재벌 개혁이 소신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장하성 전 청와대 비서실장하고는 사제지간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진영은 좀 갈라져 있지만 재벌 개혁이라든지 또 소액 주주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 최이배 의원도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이죠. 정의당 쪽하고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네요. 한편으로 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경제정책에서 최이배 의원이 민주당 이상으로
진보적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이시구나. 3605번 쓰시는 분 라이언 2배 구하기. 예, 그래요. 재밌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서 점거 농성을 벌인 자유한국당 소식 전해드렸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을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국회가 아주 숨가쁘게 돌아갔는데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실 항의 농성에 의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개 특위, 정계 특위가 열리는 국회 사무실을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님도 농성을 하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 당 의원님들 지금 거의 전원이 지금 이 개혁 개혁이 아닌 반개혁 계약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농성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의원님들 수가 전체적으로 한 1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한 60여 명 정도가 지금 이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더 될 것입니다. 아, 더 됩니까? 아, 보도가 잘못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조경태 최고위원께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셨어요. 오늘 자유한국당이 총력 저지에 나선 것이 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여야 사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지 어떤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국민들께서 패스트트랙이라면 잘 모릅니다. 사실은. 예. 뭐 일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몇몇 빼고는요.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신속 입법 처리를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이번에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신속 입법 처리의 내용이 주요한 쟁점이 되는 게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선거법은 그 선거의 그 룰을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이 이 공영방송에서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보통 고스톱을 칠 때도 보면은 경상도하고 호남 지역하고 또 서울 지역 다 룰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해 당사자들끼리 그 룰을 또 정해서 또 이제 고스톱 판을 이제 벌이는데요. 예. 선거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그 민주적이고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이 벌이는 지금 행태를 보면은 아예 자기들이 제1야당을 그냥 아예 무시하고 제1야당을 패싱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패싱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 제1야당을 무시하고 지금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 예. 이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17대부터 국회의원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적인 거의 17대부터 봤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신사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한 공수처법도 국민들께서 잘 모르실 텐데요. 이것은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검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 조직을 못 믿어가지고 공수처라는 것을 하나 만들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임명권자가 누구냐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1야당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어찌 보면 별동부대 친위대를 하나 만드는 거지요. 기존에 검찰이 있고 또 제2의 검찰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기존의 검찰 조직을 못 믿으면 지금의 검찰 조직을 해체시키고 새롭게 만들면 되는 거지. 왜 제1, 제2 검찰 조직을 만드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상옥을 만드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은 좀 강력하게 국민들과 함께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총선과 같은 게임의 룰은 제1야당과 최소한 합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공수처가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조경태 최고위원님, 제 옆에는 김수민 시사평론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2016년 총선 때 조경태 최고위원께서 그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셨잖아요. 네. 예, 그때 후보가 끝내 정계 은퇴를 해서 시사평론가가 됐고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아이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아이고, 예, 유명하신 분이죠. 시사평론가 하셨네요. 오랜만입니다. 네. 좀 살살 다루시지, 우리 오창석 씨를 울리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오 선생님 참 훌륭하신 분으로 저를 기억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우리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훈합니다. 아주 분위기가요. 뭐가 없네요. 삼촌 미소 같아요. 지금 웃음소리가. 그래요? 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조경태 최고위원께 한번 여쭤보시죠. 네, 조경태 최고위원께서는 뭐 당적 이동은 있었지만 선거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오셨어요. 민주당 때하고 지금하고 별로 의견이 바뀌신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예로 드시면서 16대 국회 때도 273석으로 줄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에서 2004년에 있었던 이 16대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했던 국회로 또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그 당시에 의석수를 줄여서 그 국회가 다른 국회보다 조금 더 잘 된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의석수를 줄인 것은 16대였습니다. 17대가 아니고요. 네, 16대. 네네. 예, 16대는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였습니다. 네. 네, 그때 사실은 국회가 상당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IMF를 조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예, IMF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 그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서 한 두세 명을 두세 석을 줄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고통 분담을 해서 여야가 그때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6대 국회가 아마도 IMF가 발생했던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IMF의 위기 상황을 극복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때는 국회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국회의원 수가 줄업돼가지고 일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녀보면은 경제가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예, 지금 최근에 저희가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은 피부에 와닿는다. 최강 경기가 피부에 와닿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너무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피부가 찢어지는 느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IMF 그 이상으로 지금 경제가 안 좋으면은 저는 국회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 정수를 저는 줄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나 지금이나 국회의원 정수를 저는 조금이라도 최소한 16대 국회 때만큼이라도 숫자를 좀 줄이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또 도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도 여쭤보시죠.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패스트트랙이 올라간 이유가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요. 패스트트랙을 국민들이 대다수가 잘 모르신다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는 이것을 강행한 이유가 결국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다른 당 간의 선거제 개혁 룰이 생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이자스민 의원 같은 비례대표 의원, 대한민국이 앞으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 때 굉장히 상징적이고 잘한 비례대표 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등원한 나경원 원내대표도 역시나 비례대표 출신인데 이 비례대표 자체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없애자라고 얘기하고 270석으로 줄이자라고 했단 말이죠.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 역사를 보시면은 이 박정희 군사정권 시대 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유정회라는 그로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던 유정회였죠. 그때 비례대표회가 왜 나왔는가 하면 그때는 여야 정치인들이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해가지고 전문성을 강화시키야겠다 해가지고 유정회가 나왔거든요. 그게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사평론가로 지금 변신하신 오 선생님도 사실은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년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직능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해가지고 지금 과거에 그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적 그 정치를 잘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비례대표에 선임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선임됩니까? 저는 제가 17대부터 국회에 들어왔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당대표나 당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언저리 있는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비례대표제는 저는 없애야 된다 하는 예. 생각이고요. 또한 국회의원이라는 정의가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의 정의가 뭡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대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비례대표는 누가 뽑습니까? 국민들이 뽑으면 직접 선거를 해서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의 정의를 저는 그대로 좀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이라도 저는 지역에서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뽑힌 국회의원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저는 좀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비례대표제는 저는 폐지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쭙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선거제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다 해도 이 300일 넘게 법안이 계류될 수도 있는 건데 이번 패스트트랙이 여야 대화를 좀 더 촉진시키는 촉매제로서 이해할 여지는 없을까요? 그 300일이라는 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패스트라는 말은 빠르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럼 이건 패스트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 장난일 수도 있다 이런 그 말씀드리고요. 이 선거의 룰, 선거 제도를 우리가 여야가 협상을 할 때는 상대방이 서로가 이해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비록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이것은 서로 양해해가면서 이것을 이 제도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이때까지 국회의 관행이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18대 때 보면은 한나라당이 169석이었고요. 그때 민주당이 87석이었습니다. 무려 82석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어떤 그런 정치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타개하려고 하고 또 국민을 패싱시키려고 하는 이런 좀 나쁜 정치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를 갖고 좀 더 그 논의를 진척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극한 투쟁으로 가는 것은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손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민주당에 있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좀 더 신사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위적으로 무엇을 제도를 자꾸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로부터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으려고 해야 되지요. 지난 4.3 그 보궐선거 때 보십시오. 집권 여당인데도 후보를 내지 못하고 야합하는 그런 모습 정말 비겁한 여당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는 조금 더 털어버리고 좀 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결국은 그것은 국민들한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지요.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이름도 듣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룰을 만들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은 저는 국민들이 과연 원할까? 저는 우리 KBS에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여론조사를 좀 해서 국민들에게 좀 알 권리를 좀 널리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연결된 김에 현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의해서 불허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고령에다가 노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서 다소 아쉽지만 결국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뜻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중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후에 한번 스튜디오에서 모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어떠셨어요?
말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길어지기 때문에. 예. 잘하셨어요. 전문 방송인이 됐어요. 이제 정치의 때를 벗으니까 사람이 전문 방송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요. 뭐 여당에 대한 깊은 불신이 느껴집니다. 예, 조국 최고위원. 아이고 이거 어떻게 좀 합의점을 찾기 힘들까요? 글쎄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글쎄요라고 그러면 물어본 사람이 뭐가 될까? 예, 그렇게 됐으면 좀. 네, 근데 방금 뭐 인터뷰 끝나자마자 제가 뭐 어려울 거다, 쉬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터뷰 하신 분 입장도 좀 그렇지 않을까.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고요? 아, 제가 고양입니까? 야옹. 갑자기 쥐라는 말이. 네, 제가 야옹 할 때마다 찍찍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거 오늘 또 한번 옥상에 올라가서 비도 오는데. 네, 한번 가시죠. 네. 누가 뭔지를 일으키는지 보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포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그 임이자 의원이 이제 문희상 의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서적 쇼크를 받고 입원했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걸 자유한국당 의원 내에서 임이자 의원을 편들기 위해서 울산 남구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채익 자유한국당이 발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돕는 내용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저도 좀 키가 작습니다. 키 작은 사람은 항상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 트라우마, 열등감이 좀 있고요. 결혼도 포기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온 어떻게 보면 올드미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임이자 의원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성희롱 당한 거지. 무슨 사실 그 올드미스라는 단어도 사실은 요즘 거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결혼도 포기한다. 아니 이게 뭐 문제가 될 일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주변에서 그만해라. 과하다. 누구 편을 드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또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서울 법대도 나오고 승승장구했는데 못난 임이자 의원 같은 사람 그렇게 모멸감 주고 조롱해도 되냐라고 또 한 번 얘기를 남겼습니다. 못난 네. 임이자 의원.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네티즌들이 이걸 과연 임이자 의원을 돕는 것인가 아니면 임이자 의원의 치부를 계속 다 드러내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기 이게 이게 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뜻을 표하기도 했어요. 예, 그래요. 참 저도 이제 기분 못할 망정. 기장고 왜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또 준비하셨죠? 네, 바른미래당 소속 유승민, 오신환, 유이동, 지상욱, 이해훈, 하태경 의원 6명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가 됐습니다. 네? 녹색당에서 6명의 의원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네. 예, 그 혐의는 업무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였습니다.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최근 대학생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무실을 점거했다가 연행되고 한 명은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는데 결국 기각됐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바른미래당 피고발인들이 3시간 반이 넘게 국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평등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뭐 검찰의 이런 고발 자체가 어떤 그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기보다는 나경원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연행한 학생들과 비추어서 공평하게 일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냥 법대로 하자라는 얘기고요. 지금 하승수 위원장은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간에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은 윤리특위를 넘어서서 본회의의 징계 의결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은 500만 원 이상 벌금 물 수 있는데 그러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승수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황교안, 나경원 대표가 당신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죄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국회 선진화법 취지상 몸으로 뭔가를 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때리는 문희상보다 말리는 이채익이 더 밉다. 이 말씀하셨죠. 이건 말린 게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을 한 번 더 밟은 거예요. 예. 자, 그리고 7005번 쓰시는 분. 저는 라디오에서 주로 시간대별로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듣는 국민입니다.
시사 프로그램이 있으면 주파수를 돌려가면서 들으시는 분이시군요.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세 분이 나오는 이 코너를 제일 좋아합니다. 세 분은 다투지 말고 길이길이 같이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두 분 후배 평론가들이 저를 좀 공경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 저는 지난 1, 2년 동안 깨달은 것이 김용민 씨하고는 다퉈야 살아남는다.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주로 공경보다는 공격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경보다는 공격을. 저 오창석 평론가도 그래서 이제 모두를 달리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좀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또. 네, 작은 사람들은 늘 기어오르는 걸 꿈꿉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예, 그래요. 저 여론조사 이것까지 할까요? 아니면 그냥 마무리할까요? 여론조사까지 합시다. 여론조사 이거 되게 긴데요. 조사 개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게 조사를 해서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개요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여론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났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이 47.7%, 부정이 48.1%, 부정보다 긍정이 조금 높게 나왔죠. 근데 세부적으로는 30대라든가 수도권에서는 지지도가 낮게 하락을 했지만 진보층 충청권 TK 20대 40대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쪽 모두 0.8%포인트 상승을 했고 정의당 횡보 민주평화당은 1.1%포인트 올랐고 바른미래당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 살짝 낮췄지만 민주당 자유한국당 둘 다 지지율이 올랐다. 나머지 정당 또 오르거나 횡보했다. 그래서 손해본 정당이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2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다른 아기들보다 조금 일찍 세상 밖으로 나온